제가 책을 읽고 나서 어땠냐면 분명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누가 이거 어떤 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막상 생각도 잘 안 나고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런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억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좀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나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게 된 저의 문제점은 제 기억력이나 어떤 말하기의 능력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책을 요약하고 기억하는 어떤 기술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읽은 책이라면 어떤 책이든지 좀 깔끔하게 정리된 주제나 줄거리 정도는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효과를 본 기억에 남고 말로도 꺼낼 수 있는 저의 독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다 읽고도 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줄거리를 요약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기르기 위해서 가장 제가 효과를 봤었던 방법은 바로 육하 원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본 방법 중에는 정말 이게 가장 확실했어요. 이거는 책 단순한 사고의 힘 OW1H 요 책이랑 또 한 페이지 표의 힘 요 책에도 나오는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라는 소설을 요약할 거라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표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씩 질문하고 답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누가, 손열매가, 언제, 같이 살았던 룸메 언니한테 돈을 떼이게 됐을 때, 어디서, 룸메 언니의 본가에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지내게 되면서, 어떻게, 그곳의 자연,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왜, 자연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무엇을, 마침내 스스로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게 됐다.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다시 중요한 부분만 떼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주인공 손열매가 룸메 언니한테 돈을 떼어서 곤란에 처해서 무작정 내려가 본 언니의 본가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육하원칙 정리는 6개 항목이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적고 그렇지 않은 거는 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한 6개 중에 3개 정도만 들어가도 꽤 정확한 핵심 내용을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책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거나 줄거리를 짧게 이야기할 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하원칙 방법을 사용해서 대략의 핵심 줄거리나 주제가 잘 정리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나의 관점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건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노트 카드에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 정리하는 뇌와 그리고 에디톨로지라는 책에서도 언급된 방법인데요. 그리고 유튜브에 맷 디아벨라의 영상에서도 이 방법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이 조회수가 무려 960만 회를 달성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메모지 크기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에는 뭘 적냐면 책을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나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옮겨 적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연관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카드에 같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의 주제어, 그러니까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그 카드의 상단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주제별로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마치 도서관의 책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잘 기억하는 걸로 유명한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 방법을 쓰는데 이걸 외장 브레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언제나 책을 읽을 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주제별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이게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같은 키워드에 다 몰려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의 생각을 재조합해 볼 수도 있고, 또 같은 키워드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에 있는 카드들도 가져와서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게 PC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이렇게 조합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는 정말 다른 일이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책에 대한 나만의 관점이나 생각을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요약에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대학생들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면 어딜 가나 이런 노트카드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에디톨로지의 작가 김정은 교수는 그래서인지 독일의 학생들이 논문을 굉장히 잘 쓰고 논리적인 사고나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쓰고 있는 책을 잘 기억하고 잘 요약하고 그리고 나의 관점까지 더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저도 독서를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독서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독서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을 음미하는 건 책 읽기의 즐거움 중에 아마 가장 큰 즐거움일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내고 활용하고 꺼내서 또 조합하고 삶에 적용하려면 이런 기술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책을 봐도 다 까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어떤 들어오는 인풋이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을 안 해서 생겼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꺼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그냥 다 휘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첫 번째로 먼저 책을 육하 원칙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책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내 생각을 더해서 나만의 시스템으로 저장하고 분류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책을 읽고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말문이 막혔던 모든 분들에게 이 방식이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들, 더 좋은 독서법들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